야, 들었어? 새로운 전학생이 온대. 한국에서 왔다는데? 한국? 거기 미국 도움 없으면 아직도 못 사는 나라 아닌가? 미국 최고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차지하던 금발의 미녀가 한국에서 온 전학생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충격적인 변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과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의 샬롯 윈슬로입니다. 18살이고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으로 불리는 학생이죠. 사실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투자은행가이시고 어머니는 뉴욕의 유명한 갤러리 오너예요. 남들이 저를 금발의 미녀라고 부르는 것도 솔직히 불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자랑스러워하는 건 제 성적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으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5월의 월요일이었습니다. 우리 반 친구 제시카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들었어? 새로운 전학생이 온대. 한국에서 왔대. 교실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죠. 다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한국? 거기 미국 도움 없으면 아직도 못 사는 나라 아냐? 브래드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브래드는 축구부 주장인데 머리보다는 근육이 많은 친구죠. 아니, 한국은 지금 꽤 잘 산대.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도 있잖아. 제시카가 반박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공부는 좀 할지 몰라도 우리 레벨은 못 따라오겠지라고 말했죠. 사실 우리 학교는 미국 최고의 명문 사립고등학교 중 하나예요. 입학하기도 정말 어렵고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 학생이 갑자기 와서 우리와 경쟁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다음 날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교실 문이 열리고 피터슨 선생님과 함께 낯선 학생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검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학생이었습니다. 깔끔한 남색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고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합류할 새 친구를 소개합니다. 김지훈 학생이에요. 한국 서울에서 왔습니다. 모두 환영해주세요. 피터슨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김지훈은 완벽한 영어 발음으로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입니다. 한국에서 왔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곧 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다른 과목도 잘하는 건 아니잖아. 여기는 미국이고 내가 여전히 전교 1등이야. 점심시간 자연스럽게 지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걔 꽤 잘생겼더라. 제시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냥 평범해 보이던데?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수학 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워커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적어놓고 누구 풀 수 있냐고 물으셨어요. 보통은 제가 먼저 손을 드는 상황이지만 그날따라 조금 어려워 보여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교실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김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나와 칠판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그 복잡한 문제를 단 1분 만에 완벽하게 풀어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배우지 않은 훨씬 효율적인 방법으로요. 워커 선생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지훈, 너 혹시 MIT에서 공부했니? 아니요, 선생님. 한국에서 일반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지훈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저렇게 빨리 풀 수 있지? 그러나 곧 제 자존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겠지. 수학 한 과목 잘한다고 해서 모든 과목을 잘할 순 없어.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다음 시간은 영어 문학 수업이었는데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햄릿의 심리 상태에 대한 제 견해를 발표했어요. 항상 그렇듯 선생님과 친구들이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죠. 그런데 김지훈이 손을 들더니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며 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어진 분석이 얼마나 깊고 논리적이었는지, 심지어 모어가 아닌 영어로 그런 수준 높은 문학 토론을 이끌어내는 모습에 선생님도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한국 학생이 영문학까지 저렇게 잘할 수 있지? 제 옆에 앉은 에밀리가 귓속말로 물었어요. 이건 반칙 아냐? 저는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18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바로 패배의 맛이었죠. 다음날 체육 시간. 저는 지훈이 체력적으로는 분명 약점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남자애들, 특히 브래드 같은 운동부 학생들이 훨씬 강하고 빠르니까요. 그날은 체력 테스트가 있었는데 달리기, 턱걸이, 버피 테스트 같은 여러 종목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남학생들은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어요. 힘은 세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동작들이 많았죠. 그런데 김지훈은 달랐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어요. 특히 턱걸이는 30개를 가뿐하게 해내며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치가 감탄했어요. 지훈, 이 정도 체력은 어디서 길렀니?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남자가 군대에 가야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는 태권도를 10년 넘게 했고요. 그 말을 들은 미국 학생들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징병제가 없으니까요. 더구나 지훈은 태권도 검은 띠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또 다른 문화적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카페테리아에서 피자와 햄버거, 감자튀김을 먹는 동안 지훈은 직접 가져온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밥과 다양한 반찬, 그리고 신선한 과일까지 균형 잡힌 식단이었습니다. 그거 뭐야? 호기심에 제가 물었어요. 한국식 도시락이에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셨어요. 한국에서는 건강한 식단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균형 있게 먹습니다. 저는 자기도 모르게 그의 도시락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세심하게 준비한 것 같은데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차츰 지훈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뭐가 궁금하세요? 너희는 정말 매일 몇 시간씩 공부하는 거야? 보통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공부해요. 학교 수업, 방과 후 활동, 자율학습, 과외나 학원 수업까지 하면 하루에 15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매일? 주말에도? 주말에는 조금 더 자유롭긴 하지만 보통 10시간 정도는 공부해요. 한국은 경쟁이 정말 치열해서 잠시라도 쉬면 뒤처질 수 있거든요. 그럼 너희 학교는 어떤 시험이 있어? 우리는 거의 매일 시험이 있어요. 매주 월요일엔 모의고사를 보고 다른 날에는 각 과목별 평가가 있죠. 그래서 1등이 계속 바뀌고 항상 긴장감 속에서 공부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교육 환경이었으니까요. 와, 나는 미국에서 공부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한국 학생들은 정말 레벨이 다르네. 지훈은 겸손하게 웃으며 그건 아닙니다. 그냥 환경이 다른 거죠. 미국 교육은 창의성과 자율성을 중요시하잖아요. 그것도 큰 장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자주 대화를 나눴어요. 지훈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도 들려주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환경, 삼성이나 현대 같은 세계적 기업들, K-팝으로 대표되는 문화산업의 성장까지. 제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죠. 저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1등 국가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중간고사 전 마지막 주였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많은 공부량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매 과목 시험에서 저보다 앞서 나가는 상황이 계속되자 처음으로 제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저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에 물병을 내려놓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지훈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지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자기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이거. 제가 과목별로 정리한 노트인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노트를 펼쳐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깔끔한 필체로 중요 개념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심지어 각 주제별로 색깔 코드까지 되어 있었어요. 이런 완벽한 노트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걸 주는 거야? 우리는 경쟁자잖아.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지훈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힘들면 말해요. 같이 공부할래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느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누구에게도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훈의 따뜻한 제안에 제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경쟁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면도 있네. 지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경쟁은 치열하게 하지만 결국 모두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체계적인 학습법과 집중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동시에 제가 가진 창의적인 관점으로 그를 도울 수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교육 환경에서 자란 우리가 만나 시너지를 내는 순간이었죠.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을 때 예상했던 대로 지훈이 전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전교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등이 되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1등 자리를 내주게 된 거죠. 한국 학생이 우리 학교를 씹어먹었어. 브래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전혀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훈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았으니까요. 축하해, 지훈. 정말 대단해.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지훈은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샬롯. 하지만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배울 게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이제 나도 한국 스타일로 공부해야겠어. 더 체계적으로, 더 열심히. 그렇게 학년이 끝나고 졸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전교 1등을 유지했고 하버드 대학교의 장학생으로 합격했어요. 저는 MIT와 스탠퍼드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제가 MIT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졸업식 날 저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나 서울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어. 1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할 거야. 친구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너 한국 가려고? 진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한국에 가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너무 궁금해. 지훈이 말해준 한국의 모든 것들이. 지훈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기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요? 와, 그럼 내가 서울 여행 가이드가 되어줄게요. 그렇게 3개월 후 저는 한국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첫날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인천공항은 제가 본 어떤 공항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이었고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는 뉴욕의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쾌적했습니다. 지훈은 약속대로 저를 여러 곳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한강공원에서의 피크닉,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편리한 배달 시스템이었습니다. 밤 12시에도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면 어떤 음식이든 30분 안에 배달되는 문화는 정말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거 상상도 못해. 새벽에 치킨이 배달된다고? 지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 교통 시스템, 교육 시스템까지 경험해보면 더 놀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정말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수업은 제가 미국에서 받았던 어떤 교육보다 심도 있었고 학생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불이 켜져 있고 모두가 자신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과 제가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을 때였어요. 저는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나도 한글 배워야겠지?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근데 내 발음은 좀 더 연습해야 할 것 같아.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제가 처음 지훈을 만났을 때 가졌던 오만함과 선입견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다른 문화에서 배우려는 열린 마음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배움이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작고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발전과 문화에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다른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근면함, 그리고 따뜻한 정의 문화는 세계가 배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완전히 바뀔지도 모르니까요.